그래서 어저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게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이제 나이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일로만 서로 이런 뭐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친구로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친구로서 지내면서 어쨌든 일도 같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이가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게 사이가 끊어진다? 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니어들, 뭐 시니어가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뭐 지금 한 50대 이상 된 그런, 뭐 이제 우리 눈에는 젊은이들이겠죠. 그 50대도 사실 인과관계는 서로가 그런 오해가 없고 서로가 어떤 사정이 힘들었을 때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관계로 이렇게 굳건하게 형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헤어진다는 거 다 가슴 아파요. 제가 어제 그 친구를 만나면서 사실 눈시울이 굉장히 붉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시니어가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로 말을 할 때는 소외당하고, 또 만날 이유도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하고 무슨 어떤 특별한 뭐 부모 자식 간이 아니면은 또 만날 이유도 없잖아요. 그전에는 사업 관계 때문에, 그전에는 나이가 좀 있어도 조금 젊었을 때는 서로 어떤 사업에 종사하고 어떤 일에 종사하면은 그 종사하는 일로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맺어집니다. 서로 무슨 어떤 뭐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서로가 일을 또 코업한다고 그러죠. 협동해서 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융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직감적으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집을 살게 되면 융자가 필요하고, 융자한 사람은 또 집을 사는 그런 어떤 부동산인들과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이래서 그때 일을 한참 할 수 있는 나이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성에 따라서 서로 만날 수가 있어요. 부담도 없고 또 만나주고 서로가. 왜 개인적으로 무슨 어떤 뭐 시간을 보내고 속된 말로 그냥 무슨 만나서 놀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리타이어를 하든 어떤 그 직업을 떠나면 관계가 이제 소연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특히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교회로 옮긴다든가 교회를 안 나가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알았던 지인들의 관계가 다 끝납니다. 사실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신앙의 우선이지만 글쎄 그 신앙을 지금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상 웬만한 사람은 다 우선은 필요성, 인과관계. 막말로 외롭고 쓸쓸하니까 심심하니까 교회라도 가야 또 지인들 만나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또 잠시 대화라도 나누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하루의 피로를 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외로움의 관리예요. 외로움을, 특히 시니어가 될수록 외로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시니어가 돼가려고 하는 이런 초입부터 잘 정립을 해둬야 됩니다. 기분 따라서 친구도 그만둬 헤어져 얘마 서로 좀 말다툼이나 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뭐 학교 동창도 있고 고향 사람도 있고 뭐 사회 또 직장의 동료도 있고 서로가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굉장히 많지만, 미국에 와서는 그런 게 모든 게 다 줄어들잖아요. 한원.
영어로 말해서 reduce 돼 버린다는 거예요. 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부터 또 조금 기분이 제가 조금 업됐습니다. 또 저는 우리 인간관계가 이러다가 아주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불안한 생각도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또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는 별소리를 다 한다고. 난 내가 미안해서 당신의 연락을 못 받고 연락을 잘 취하지 않은 건데 결국은 또 나는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추측이나 이런 어떤 상상은 하지 말라고. 추측과 상상은 절반도 맞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시험 볼 때 연필 굴리고 뭘 어떻게 굴려서 뭐 복골 보기로 하나 뽑는다는 거 그게 다 맞습니까? 틀릴 때가 더 많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이나 추측 결국은 제가 그 친구와 몇 달 동안 한 반년가량 못 만나는 그 사이에 저는 온갖 추측이나 상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혼자 스트레스도 받고 배신감도 느끼고 인생이 왜 이러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추측적인 결과가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몰라요, 인과관계라는 거는. 제가 누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원래 본능이 그렇습니다. 본체가 사실상 뭐 종교인들은 볼 때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다고 하죠. 정직하고 바른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 제 생각이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맞는 건 다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 마음에 드는 옳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드나? 정말 저는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친구다, 또 저 사람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지인이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드나? 그러면 여태까지 난 그 친구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는 몇 달 동안 다른 생각을 했잖아요. 그 친구를 의심하고.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이나 상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것. 맞지 않는다는 것. 더군다나 뭐 좋은 생각도 있고 추측도 이게 있잖아요. 좋은 생각 또 나쁜 생각. 그러니까 좋은 추측, 나쁜 추측. 내가 이렇게 뭐 했는데 이게 될까? 될 것 같아. 뭐 그 사람의 표정이나 담당자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좋은 생각일수록 미안하지만 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은 추측과 상상은 나에게 불리한 추측, 나한테 불리한 상상이 더 맞을 확률이 저의 경험으로 봐도 많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죠. 좋은 추측이 많이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나쁜 추측이 더 많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글쎄 이 유튜브를 하나 잘하려고 해도 어쨌든 뭔가 이름이 좀 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 아무리 어떤 자격을 갖고 무슨 어떤 실력이 있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커뮤니티나 무슨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에 알려지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결국 내가 예를 들어서 온갖 뭐 서치를 통해서 또 어떤 조사를 통해서 또 그동안 알았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어떤 그런
서브젝트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전문적인 방송을 내보낸다고 할 때에 결국은 글쎄 기업을 사회에 알려지기까지는 그 자신들은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뭐 연습을 했든 배웠든 무슨 어떤 경험을 쌓든 많은 그 자기의 노력을 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그냥 삭히고 나 혼자 쓰고 뭐 그저 자그만 손님 몇 사람이나 상대해서 그거를 사용했다면은 그저 먹고는 살았겠지만 이런 어떤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어떤 사회에 그 알려져 있는 SNS를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공공기관 매스컴에 나간다든가 이럴 때 결국은 그런 데 나가서 성공하고 쉽게 그런 데 진입해서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인기인이 된다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또 연대가 맞아야 되고 그만큼 세상에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기 전에 벌써 비하인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계속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우리가 뒷발로 물을 차잖아요. 계속 물을 찾다는 얘기예요. 물을 차지 않고 물을 찰 줄 모르면 수영을 할 수가 없죠. 그 원리는 제가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시니어 중에서는 그렇다고 시니어니까 시니어인데도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니어의 입장에서 평범한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뭔가 대단해 보이겠죠. 근데 그거는 이런 평범한 시니어들 중에 대단해 보이는 거는 그거는 별로 소용없어요. 별로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목표를 두고 방향을 두고 뭔가 유명인이 되거나 뭔가 어떤 스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방면에 계속 물질을 하고 계속 입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연의 일치라든가 무슨 어떤 행운이 따른다든가 그거는 극소수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름도 없는 시골의 농부가 복권 하나 샀는데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됐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복권 하나 샀는데 당선이 됐어요. 뭐 그 사람이 뭐 계속 몇 년을 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티켓을 사고 더 많은 세월을 복권을 사면서 행운의 그 당첨을 기다린 사람들은 아마 수천만 명일 겁니다. 수천만 명이 아니라 수억이 되겠죠. 근데 전혀 시골 어느 정말 아주 그냥 뭐 저는 지금 미국을 제 예를 드는 건데 정말 칸츄리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뭐 몇 장은 샀지만 그래도 몇 장씩 무슨 뭐 세븐일레븐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한 장 샀는데 당선됐다. 뭐 그렇게 이제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저 사람도 됐는데 뭐 내가 안 되겠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 글쎄 뭐 어떤 사람 뭐 나이가 먹었든지 뭐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뭐 농부든지 어쨌든 뭐 노동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당선됐는데 내가 안 되겠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이나 우연은 일단 접으십시오. 접으시고 제가 그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뭐 유튜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해서 또 잘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유튜브도 하다가 보면은 또 구독자 많고 그러면 또 인기인도 됩니다. 유튜브들 저기에서도 인기인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우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연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모든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경험 사기꾼이라고. 좋은 일, 나쁜 일, 뭐 어쨌든 뭐 모든 면에 각 방면에 뭐 경제적, 사업적, 무슨 어떤 뭐 건강적 안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경험을 못 해본 게 있습니다. 왜? 저는 그런 큰 행운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하다못해 무슨 어떤 당첨 뭐 이렇게 뽑는 걸 하나 무슨 하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뭐 야유회라든가 어떤 뭐 어쨌든 뭐 교회에서라도 어떨 때는 가끔 이렇게 뭐 그 당첨 그 제비뽑기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해서 발표하잖아. 저는 거의 한 번도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거를 잘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몇 번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런데 희망을 두진 않죠. 예.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중독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그런 걸 바라다 보면은 또 그런데 중독이 돼서 또 생활에 지장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독이 돼가지고 이런 나러리 복권 같은데 중독이 돼서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그 요행을 바라는 그런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